공포 라디오 마녀 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신 기묘하고도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상 모든 이야기는 편안한 말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날이었어. 할아버지는 진짜 미신을 철석같이 믿으셨지.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놓는 건 기본이고 가족들한테도 부적을 하나씩 쥐어주면서 이거 꼭 지갑에 넣고 다녀. 없으면 큰일 난다잉. 라고 하셨거든. 밤에는 손톱도 깎지 말라 그러고 휘파람 부르면 귀신 온다고 혼내시고 꿈에 조상이 나오면 무조건 복권 사야 된다고 하시고 새벽에 편의점까지 사러 가신 적도 있으셨어. 그 정도로 미신을 철저하게 따지는 분이셨지. 그런데 단순한 미신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집안 곳곳에 불상을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외우셨어. 가끔은 불도 안 켜고 방 안에서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 모습이 꼭 다른 세상과 연결된 사람 같았어. 도대체 뭘 그렇게 간절히 빌었던 건지.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 덕분인지 89살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됐지.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지켜주고 계셨던 건지.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갑자기 아버지가 술 한잔 할까? 하시는 거야. 평생 술, 담배 근처에도 안 가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의외였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 장례식 끝난 날인데 아버지도 상심이 크셨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 포장마차로 들어갔어. 안은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바깥 바람이 스며들어 약간 으슬으슬했어. 하지만 우리 테이블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 그 분위기가 참 묘했어.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잔을 들고 단숨에 들이켰어. 그러고는 한 잔, 또 한 잔. 그렇게 몇 잔을 비우신 거야. 난 좀 당황했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드시는 걸 처음 봤거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술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너한테는 한 번쯤 얘기해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시작됐어. 솔직히 듣는 내내 숨도 못 쉬겠더라.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 이때부터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대. 여기서부터는 아버지 시점으로 이야기할게. 그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나, 그렇다고 PC방이 있나, 그냥 밖에서 뛰어노는 게 전부였지. 공놀이, 땅 따먹기, 구슬치기, 그게 다요. 해질 때까지 놀다가 저녁밥 먹으러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또 똑같이 뛰어놀았던 시절이다.
그런데 가끔 그런 놀이도 지겨울 때가 있었어. 그럴 땐 무조건 산으로 갔다. 동네 뒷산은 우리만의 놀이터였지. 마치 비밀기지 같은 느낌이었어. 그날도 나는 친구 한 명과 산을 오르고 있었어.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둘이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땅에 찍힌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단다. 처음엔 그냥 동물 발자국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뭔가 이상한 거요. 크기가 들개보다는 크고 곰보다는 작았는데 문제는 발자국 모양이었어. 마치 세 개의 다리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다리 세 개라니 이게 말이 돼? 나는 그 발자국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친구랑 눈이 마주쳤어. 그러더니 친구가 야, 이거 따라가 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말하는 거야. 어릴 땐 그런 거 겁도 없이 덤벼들잖아. 나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할아버지가 늘 낯선 발자국을 쫓지 마라. 이상한 건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라고 하셨지만 그땐 그게 다 그냥 어른들이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대.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 산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어. 처음엔 아주 그냥 신나라 별 생각 없이 친구랑 장난치면서 웃고 떠들었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야, 이거 곰발자국 아니냐? 하고 장난도 쳤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 같았지. 나뭇가지가 빽빽하게 얽혀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안 들었고 땅은 점점 부드럽고 축축해졌어.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걷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것. 분명 친구놈이랑 나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어디선가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말 못하고 친구랑 눈을 마주쳤을 때는 이미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 둘 다 무서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지.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발자국이 딱 멈춘 거야. 분명히 방금까지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 발자국이 멈춘 것은 이상하게도 나무 한 그루 없이 텅 빈 공터였어. 흙바닥은 지나치게 매끈하고 단단했어. 바람이라도 불면 흙먼지라도 일어날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치 바닥엔 아무 흔적도 없었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느낌이랄까? 나랑 친구놈은 처음엔 그냥 신기했대. 야, 이거 뭐야? 여긴 왜 나무도 하나 없어? 하면서 떠들었지.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너무 조용했거든. 아까까진 느끼지 못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새소리도 안 들리고 심지어 분명히 있던 벌레 소리조차 싹 사라진 거야.
그때 나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야, 이제 돌아가자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길이 없었어. 분명히 방금까지 걸어온 길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익숙한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저기쯤에 작은 개울이 있었고 이쪽 방향으로만 가면 넓은 등산로가 나와야 했거든. 근데 주변이 온통 똑같이 생긴 나무들 뿐인 거야. 마치 길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친구 녀석은 불안한 얼굴로 야, 이쪽 아니야? 하고 반대쪽을 가리켰는데 거기도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숲길 뿐이었어. 그제야 두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그냥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어. 근데 그게 뭔가 이상한 거야. 마치 누군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같았거든.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잎이 사각거리고 어디선가 정체 모를 바람소리가 윙윙거려. 그리고 갑자기 근처 나뭇가지 위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 높은 곳에서 나무 위를 밟은 것처럼. 친구놈과 나는 얼어붙었지. 그게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바람이 흔들어 놓은 그림자인 줄 알았어. 나뭇가지 사이로 어둠이 출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가 점점 선명해졌어. 내가 본 그것은 곰 새끼 정도의 크기였지만 사진은 지나치게 길고 몸 전체가 칠흑처럼 새까맸어. 털이 있는 듯 없는 듯 매끈하게 빛나고 이것저것이 구겨진 듯한 이상한 형체였어. 그런데 제일 소름 끼쳤던 건 그 생물이 웃고 있었던 거야. 진짜로.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 것처럼 벌어지면서 새하얀 이빨이 드러났대. 그런데 소리도 없었어. 그냥 입만 크게 벌리고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는 거야. 그 웃음을 본 순간 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어. 이건 도망쳐야 한다. 근데 그 순간 그게 갑자기 사사삭 움직이는 거야. 이게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데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마치 그림자가 흘러내리는 듯한 움직임이었어. 난 친구 녀석과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튀었지. 진짜 죽어라고 뛰기 시작했어. 근데 이상한 건 아무리 뛰고 뛰어도 길이 안 나오는 거지. 똑같은 나무, 똑같은 바위, 똑같은 장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분명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 우리를 동그란 원 안에 가둬둔 것처럼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때 옆
옆에서 함께 뛰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야. 정말 순식간이었어. 불과 1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옆에서 헐떡이며 뛰고 있던 친구 녀석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발소리도 비명도 없었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야. 난 멍하니 묻혀서서 야, 어디 갔어?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지.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낮고 끈적한 숨소리가 들렸어. 난 그때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고개를 획 돌렸지. 근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오싹한 기분이 드는 걸 억누르면서 다시 친구를 불렀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들었지. 그러다 나는 순간적으로 혹시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친구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진 거라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로 앞방향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 아래는 깊은 어둠뿐이었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난 속으로 저기 떨어지는 끝장이다 싶어서 더욱 긴장했어. 그런데 그때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순간적으로 나도 중심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어. 난 그때 이제 죽는구나 싶었지. 심장이 턱까지 차오르고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대로 산속 어딘가로 끝없이 떨어지는 건가 싶었지. 그런데 툭! 생각보다 내 몸이 금방 바닥에 닿은 거야. 그리고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져 보니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었어. 왜냐면 아픈 것도 없이 그냥 엉덩방아를 찧은 정도였거든. 뭐지? 이게 끝이야? 하고 어리둥절해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익숙한 등산로가 보이는 거야. 그토록 친구랑 찾아 헤맸던 그 길이 믿을 수 없었지.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숲속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길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고민할 시간은 없었어. 난 그냥 있는 힘껏 일어나서 온몸이 부서질 듯한 기분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지. 뒤를 돌아볼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집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지.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집이 보이는 순간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어. 곧 실신할 정도로 집으로 뛰어온 나는 온몸이 땀범벅이 된 채로 아버지께 달려갔지.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끌고 마을의 절로 가셨대.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
절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스님을 불러 급하게 속삭였고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대. 두 분은 오랫동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스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향을 피우고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졌대. 향 냄새가 짙게 퍼지고 스님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는 것 같았대.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가만히 서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더니 아버지의 옷을 벗겼대. 너무 갑작스러워 아버지는 저항할 틈도 없이 멍해졌지. 할아버지는 자기 외투를 벗어 아버지에게 입히고는 아버지의 외투를 가지런히 접어 빗자루에 돌돌 말아 묶었어. 그리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아빠한테 맡겨라. 절대 네가 다시 그 산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시고는 절 밖으로 걸어 나가셨다고 해. 아버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저 스님의 불경 소리만을 듣고 있었다고 해.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 그제야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버지는 법당 한 구석에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셔서 스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야. 법당 안은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향냄새가 더 짙어진 느낌이었어. 두 분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 나타나지 않았다. 한 명으로 만족한 걸까?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걸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 아버지는 숨도 못 쉬고 누워 있었어. 그 순간 할아버지와 스님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심각했어. 결국 아버지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더 이상한 건 아무도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야. 마치 애초에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아버지를 혼내거나 걱정하지 않았대. 처음엔 아버지도 친구의 가족들이 난리를 칠 거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도 아무도 친구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 친구의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대. 교실에서 원래 앉던 자리도 허전하게 비어 있었는데 선생님도 다른 친구들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어. 아버지는 점점 무서워졌대. 그도 그럴 게 친구의 얼굴이 선명히 기억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런 사람이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야. 그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지. 마치 그 친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아버지는
거의 50년 동안 이 일을 잊고 사셨대. 아니, 어쩌면 잊으려고 했던 거겠지. 그런데 딱 10일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대.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봉인된 기억이 풀리듯 모든 걸 떠올렸다고 해.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남기듯 한마디 하셨대. 그건 인간이 보면 안 되는 거였다. 네 친구는 그 녀석한테 끌려갔고 그 녀석은 네 냄새를 기억할 거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대.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었다고 해. 어린 시절 산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갑자기 다시 몸속 깊이 스며드는 듯 했다고 해. 할아버지는 혹시나 그것이 다시 내려올까봐 매일같이 불경을 외우셨어. 그게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라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아버지는 중얼거렸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49제가 끝나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어. 경찰은 들깨에게 습격당한 거라고 했어.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들깨라니 말이 돼? 더군다나 경찰이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는데 들깨의 들자도 보이지 않았어.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모를 존재에게 아버지가 당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 시신을 보는 순간 깨달았거든. 짐승이 아니고선 이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찢어놓을 수가 없었어.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마치 분노에 차서 난도질이라도 한 것처럼 깊고 날카로운 상처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어. 내장은 일부 사라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집요하게 뜯어먹은 흔적이 있었어. 근데 이게 단순한 야생동물의 습격이라고?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못 찾았지만 난 확신했어. 그것이 산에서 내려온 그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 이제 막아줄 사람이 없어지자 다시 내려온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그 야수가 오지 못했었던 걸까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아버지의 냄새를 찾던 야수가 아버지를 그렇게 해한 걸까요? 이야기를 읽는 내내 이상하게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